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드로잉의 핵심은 크로키에 가까운 러프 데생으로 인체 틀을 얼마나 단단하게 잡아내느냐의 싸움이죠. 그 중요함은 실무나 어느 정도 성장을 이뤄낸 사람일수록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가령 복싱 배운 지 한 2, 3년이 됐다고 생각하면 취미생이 그때쯤 슬슬 실력도 늘었겠다. 시합도 한번 나가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체 시합에 나갔어. 그리고 링에서 3라운드를 풀로 뛰고 내려오면 지든 이기든 스텝이랑 체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다음날부터는 체육관에 먼저 나가서 줄넘기부터 스텝부터 다시 파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 러프 데생의 과정은 복싱으로 따지면 스텝 그리고 체력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 과정의 중요함은 그동안 지난 영상을 통해서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지난주 CC 코너에서는 멤버십 영상 월요일에 진행되는 작법이나 해부학 연구와 관찰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죠. 이번 주는 멤버십 영상 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되는 러프 1단계 뼈대를 잡고 굴을 달고 실루엣으로 이어주는 그 과정 연습하거나 같이 관찰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한 주는 인체 전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주는 손과 발, 어떤 주는 이목구비, 그런 부위를 러프 1단계 뼈대를 잡고 도형화시켜서 여러 가지 각도나 포즈나 그리고 다양한 체형으로 러프로 간단하게 그려보는 시간이죠. 러프로 그린다는 거는 그림을 러프로 그리는 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히려 더 복잡하고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마루 드로잉에서 보여드리는 그 러프 1단계 모습들은 거의 이런 형태의 드로잉이 될 겁니다. 먼저 그림을 그리기 전에 포즈라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최초 어떤 각도, 어떤 구도, 어떤 눈높이에서 보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투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땅의 투시, 그리고 내 시야에서 중앙에 위치한 가로, 세로는 수평이 될 것이고, 여기서 올라가거나 치우친다면 축이 틀어지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이것들을 관찰합니다. 인체에는 어깨 축, 골반 축, 그리고 몸통, 원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많이 보이면 눈높이가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 될 것이고, 또 이게 점점 부풀어 오른다면 이걸 볼 때 아래에서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어깨 축이 이렇게 됐다, 이쪽 방향에서 얘를 봐서 소실점이 여기 있구나라고 파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먼저 관찰할 때 그리고 있는 모델이 어떤 눈높이, 어떤 구도로, 어떤 각도로 있는지 그게 파악이 됐으면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파악합니다. 무게중심은 땅을 딛고 있는 것들, 엉덩이로 안고 있을 수 있고 손발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딛고 있는 것들을 대각선으로 그어서 중앙을 찾거나 선을 이어서 중앙을 찾거나 해서 그거를 직각으로 수직으로 올려서 그러면 이것과 이것에 딛고 있는 부분의 중앙이 여기면 이렇게 올려서 딛고 있는 부분, 그 다음 골반, 그 다음 머리, 이 세 개가 이 축에 어느 정도 배분이 돼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배분이 돼 있는데 근육의 긴장도가 별로 없다, 뼈로 지탱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약간 굽힌 상태에도 이 포즈가 있다면 근육으로 이 배분을 버티고 있는 거니까 근육의 긴장도가 엄청나겠죠. 아니면 동세를 이용해서 무게중심이 쏠렸다, 그런 것까지 계산했고요. 이런 계산하는 거는 역시 지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동세 파악, 무게중심, 구도 파악이 끝났어. 그러면 뼈대를 통해서 그리는 겁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그려야 될 큰 틀을 정하고 대충 어떻게 흐름을 정할지 파악했죠. 그렇게 해서 토르소를 그려서 토르소로 동세를 단단하게 잡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골반의 축의 틀어짐입니다. 골반이 어떻게 틀어졌냐에 따라서 운동감이 결정되고, 운동감을 파악하고 싶다면 우선 골반부터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인체의 움직임, 임팩트 있는 움직임은 맨 먼저 골반이 움직입니다. 복싱 선수가 펀치를 칠 때는 어깨로 손을 뻗는 거는 가장 나중의 일입니다. 골반을 비틀어서 축이 되는 발을 이 힘이 어깨로 전달되고 거기서 팔을 뻗어서 좋은 펀치는 몸통 힘의 60훅 같은 거는 고정시켜 놓고 몸통에 골반과 허리를 틀어서 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복싱도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하체, 엉덩이, 허벅지, 골반을 비트는 허리 힘, 이게 중요한 겁니다. 팔 움직이는 것도 결국은 골반 싸움인데 애초에 다리로 하는 것들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동세를 파악할 때는 골반의 비틀림을 파악해라.
그러면 78분 우선 동세 파악하는데 먹고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골반이 틀어지면 틀어진 만큼 중심을 잡기 위해 어깨는 반대로 틀어지겠죠. 골반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 어깨를 파악하는 게 대부분 포즈를 분석할 때 쉽게 공략할 수 있는 파악법입니다. 동세 파악, 골반 먼저 파악, 그 다음 어깨, 그 다음 거기부터 퍼져나간다. 그게 파악이 끝났으면 가동 범위를 숙지해서 팔에 막대기를 그려주고, 막대기를 그렸으면 관절에 굴을 달아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기준으로 하죠.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굴을 머리에서 얼굴 정도의 사이즈로 굴을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골반은 머리 크기의 굴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조금씩 작게 해줘서 이어주는 거죠. 이 모양은 나중에 이런 시간에 차츰차츰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실루엣을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르소라든지 팔다리를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으면 그 다음 막대기를 달 때 이런 걸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허벅지가 이렇게 있죠? 이 무릎 아래까지 끊어 했죠? 그 다음 종아리를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단다. 그리고 얘와 얘를 연결해주는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 둘, 자, 이런 느낌으로 연결해. 이런 실루엣의 흐름을 찾는데 조금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인체가 좀 헷갈린다. 아직은 하지마. 반듯하게 그려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 각도, 그 축의 이동, 포즈 분석, 그런 것들을 이 과정까지로 그리는데요. 제 스타일로 편하게 좀 어느 정도 수준을 높여서 그린 것들은 이제 이후에 이제 스파링처럼 할 때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리고 그 축을 약간 연하게 복사를 한 후에 다시 이 포즈를 그리면서 설명할 때는 되게 단순하게 도형화해서 그려드리거나 아니면 알기 쉽게 편하게 해서 그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을 들은 후에는 이제 같이 그려볼 때 이제 음악과 함께 이제 제 스타일로 그린 것들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할 테니까요. 간단하게 그리는 도형으로 그리는 걸로도 하셔도 좋고, 차츰차츰 실력이 늘면 제 스타일로 좀 어느 정도 흉내를 내보고, 또 제 스타일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실루엣을 흘러가게 하거나 대칭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리다가 본능적으로 이런 식으로 맛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저의 쪼라고 하면 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이 은근슬쩍 이어지거나 맛을 내면서 어떤 느낌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스파링 시간에는 굳이 이런 거를 너무 흉내내려고는 하지 마시고 모양이나 축 잡으시고 나중에 이제 자기만의 쪼를 한번 개발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저는 약간 이런 쪼를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거 처음 단계에서는 건방지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 팔다리를 막대기를 들 때 좀 실력이 이제 는다 그러면 이런 축도 있지만, 이런 축의 개념으로 약간 힘을 준다거나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스파링 시간에 같이 따라 그리면서 안 되면 크게 아니 이 짓 해서 그림의 무게 축이라든지 흐름이 망가질 바에는 반듯하게 선으로 그어서 먼저 그걸 단단하게 잡고 하는 게 좋으니까. 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럼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보여드리는 멤버십 영상에서는 그동안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크로키, 러프 1단계 데생의 중요함이나 그려 들어가는 방식들은 어느 정도 숙지하셨다는 전제하에 실제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 콘티, 자, 그런 것들을 보고 크로키를 해보거나 아니면 제가 자유스럽게 할 건데요. 나부터 마찬가지지만 그리는 사람들한테 보고 그리세요라는 거는 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죽어버려라는 의미로 보고 그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안 보고 그릴 수 있다는 거는 딱 그릴 수 있을 만큼만 계속 그리면서 시간 때우라는 거지만, 내 역량, 내 그릇을 뛰어넘는 더 수준 높은 포즈라든지 아니면 더 예쁜 모델을 가져다 놓고 안 보고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수준의 포즈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거기서 1단계에서는 무게축, 무게중심, 동세 파악, 그거를 얻어내고 2단계 연습할 때는 그렇게 축이라든지 맞춰진 단단한 뼈대 위에 얹어져 있는 근육의 흐름, 그 다음에 디테일한 묘사, 그거를 파악해라. 자, 내가 그리고자 하는 수준 높은 이미지를 가져다 놓고 축이라든지 구도, 동세를 파악하고 싶으면 디테일한 거는 필요가 없잖아요. 디테일한 거는 러프로 크로키처럼 해놓고 축이나 흐름에만 신경을 써서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거라든지 이 수준 높은 그림체를 연습하고 싶으면 축이나 동세,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떼버리고 부위별로 확대해서 묘사해서 그려라.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을 하고 그 구별한 그 각자의 목적에 맞게 그 부분을 하나라도 더 그려보고 하나라도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은 때로는 러프하게 아니면 생략을 해서 내가 오늘 그리고자 하는 목적을 더 집중하고 하나라도 더 그려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어떤 날은 이렇게 팔다리는 생략하고 얼굴 이목구비 생략해서 축과 무게 동세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또 어떤 날은 이렇게 부위별로 확대해서 축이라든지 동세 러프는 아예 안 그려버리고 이목구비에 어떻게 그려 들어갔는지 또 가슴은 어떻게 그려 들어갔는지 하나라도 더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죠. 어떤 날은 이틀 연속 이것만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이틀 연속 이것만 할 때도 있겠고요. 뭐 대략적으로 파악을 한다면 검은색으로는 큰 틀, 그 다음 빨간색으로는 구를 달고 흐름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어디까지 영역을 구별하고 뭐 이목구비를 구별하고 그렇게 달겠죠. 이런 것들은 원통에 있으니까 눈은 이쪽 바라보고 얘는 이쪽 바라보고 가슴도 이쪽 바라보고 이쪽 바라보니까 이쪽은 넓다, 이쪽은 좁다, 가슴 이쪽은 동그랗다, 이쪽은 약간 이런 모양이다. 이런 것들을 팁으로 말씀을 드리겠죠. 그 다음 파란색으로는 이 위에 부착되는 가슴, 아니면 엉덩이의 볼륨, 어깨의 볼륨, 헤어스타일, 아니면 뭐 주머니나 옷 같은 거를 그리겠죠. 여기서는 머릿결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한 보정, 그런 식으로 하겠죠. 이게 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가슴만 연습할 수도 있겠고 어떤 날은 눈만 춘천 그릴 때도 있겠죠. 그리고 이걸 설명할 때는 축이 어떻게 틀어졌다, 골반의 움직임은 어떻다, 또 발차기를 하기 위해서 골반을 이쪽으로 뺐으니까 반작용으로 어깨는 안으로 들었다, 그리고 다리를 그릴 때 하나, 둘, 이 골반 자리를 확보하고 뒤로 그 다음 다리가 빠진다. 그래서 발차기를 할 때 완전히 골반으로 빠지면 이런 때가 있겠지만 좀 더 멋있게 한다 하면 하나, 둘, 다시 골반이 뒤로 와서 빠진다. 이런 느낌을 설명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생략을 할 건 생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남은 시간을 얻는다. 이거는 비단 드로잉 연습뿐만이 아니고 이게 습관화가 되잖아요. 실무에서도 마감까지의 시간을 배분해서 뭘 중요하게 여겨야겠다. 가장 컨디션 좋은 시간에 타이밍을 맞춰놓고 불필요한 것들은 손 풀 때는 맨 먼저,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봐도 안 봐도 그만인 것들은 지쳤을 때 상황에 맞춰서 날릴 때도 있고, 그런 배분, 조율을 이런 드로잉 훈련 중에 일종인 거죠. 그림을 잘 그린다. 나중에 가면 그런 배분, 그것들을 어떻게 조율을 하는지,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빼는지가 그림 실력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후부터 보여드리는 이제 드로잉 연습 시간은 짧게 끊어서 빠른 영상으로 압축해서 보여드리고 그 안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실제로 가면 이 시간은 20분이면 20분, 15분이면 15분 라이브 시간으로 보여드리면서 같이 따라 그려보는 시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하지만 인체를 들어가는 방법 중에는 네모의 형태로 각을 잡고 들어가시는 분들, 아니면 타원형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막대기로 뼈대를 잡고 그려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왕이면 틀을 잡은 다음에 인체를 그리기 위해서 번거롭게 깎거나 변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붙여나가듯이 다음 단계를 이어나가는 방법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랑 토르소까지는 최대한 사람의 실루엣, 동세를 먼저 잡아주고 거기에 팔다리를 붙이는 식, 제가 그려 들어가는 식으로 하는 게 좋다 이거죠. 물론 다른 방법, 네모로 그려 들어가는 방법, 덩어리와 투시에 중점을 들어가는 방법이죠. 타원형으로 그려 들어가는 방법은 동세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더 최적화된 방식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려 들어가는 방식은 다 좋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대부분 다 좋아요. 연습 비율을 6대4나 7대3으로 정한다 생각해서 번거롭지 않게 기세가 살고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이 있다. 그거를 6이나 7 비율로 먼저 그리고 그 외에 4나 3의 비율은 네모든 세모든 다양한 방식으로 연습을 해주는 게 가장 좋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저는 어떻게 연습하느냐. 인체 포즈에서 팔다리까지 막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너무 헷갈려. 그래서 각각 몸통, 팔, 다리 등을 따로 떼가지고 토르소까지는 한 덩어리를 보고, 그러니까 머리와 몸통을 한 덩어리로 보는 거죠. 그 한 덩어리를 구부리거나 쥐어짜거나 돌리는 연습은 따로 해줍니다. 그리고 팔다리는 막대기 개념으로 가동 범위 내에서 그 자유롭게 달아준 후에 관절마다 굴을 달아서 이어주는 식으로 실루엣을 잡아줘요.
그런 방식으로 틀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볼륨을 올려주는 식이라고 했죠.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내 기량을 넘어서는 포즈나 구도를 그려야 될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혀요. 제가 말했죠. 나는 내가 안 보고 그릴 수 있고 쉽게 그릴 수 있는 거는 연습을 안 해요. 시간 아까워서. 어차피 할 수 있고 그런 실무에서 하면 되니까. 연습이란 거는 항상 실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거기서 영역을 계속 넓혀나가야 실무의 영역이 같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대부분이 그리기 꺼림칙하거나 부담되는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편하게 그리던 상황에서 손을 멈춰. 그래서 도대체 왜 안 그려지는지 아니면 그려도 왜 이상한지를 파악한단 말이죠. 분석을 해서 구도나 덩어리감에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면 평소에 연습했던 네모로 덩어리를 잡아서 교정을 정확히 합니다. 투시, 그리고 구도, 덩어리감, 네모로 그려야 정확하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그려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얘가 그린 이 드로잉이 동세가 약해. 그러면 타원형으로 계란처럼 쓱쓱 그리면서 교정을 한 후에 다시 그려나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인체에 가까운 주력 드로잉으로 막대기를 달고 그린다 하더라도 막히게 되면 다시 그 상태에서 스톱을 하고 네모든지 타원형이든지 각자의 방식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난관을 극복해서 다시 그려나가는 거죠. 이거 운동으로 치면은 실제 내가 주력으로 하는 편한 거를 스파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체에 가까운 틀, 토르소까지 그리는 거. 그리고 네모 방식으로 그려 들어가는 거는 줄넘기, 버피 같은 체력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타원형으로 그려 들어가는 방식은 샌드백이나 미트 같은 기술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강 운동이죠. 먼저 간단하게 네모나 세모로 기본 자세를 배우고 미트 치는 법을 배웠으면 그 후부터는 실제 인체에 맞는 그리는 방식으로 스파링을 하는 거죠. 좀 단순하게 하는 거는 매스 스파링이 되겠고 좀 디테일하게 그리는 거는 하드한 스파링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스파링이 끝나면 부족한 거를 생각하고 거기서 나는 투시라든지 뭐가 부족하네? 네모로 그리는 연습을 해요. 그 대신 네모로 그린다는 거는 약간 딱딱하거나 동세가 죽는다는 거죠. 나는 그거 감안을 하는 거야. 왜냐면 나는 구도나 투시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번 내가 스파링을 해서 동세라든지 기세가 좀 부족하네? 그러면 원통형으로 몸을 만들어서 그리는 식으로 다시 보완하죠. 그걸 그리면 구도나 투시는 약간 부족하겠죠. 아니 상관없어. 난 지금 동세와 기세를 연구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과정, 모든 방법을 구분해놓고 장단점을 파악해놓고 먼저 스파링을 하고 부족하다 싶은 것의 장단점을 충분히 생각해서 그 방식으로 보강을 하고 그 보강을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은 생략하거나 러프로 해버리는 거기서 남는 에너지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을 2번, 3번 아니면 더 집중해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화요일, 수요일 날 이제 많이 할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영상의 기준을 진행의 편의상 초보분들이지만 어느 정도 살짝 스트레스를 감안하더라도 실무에서 통하는 실력이나 방식, 팁을 얻고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성장해가는 과정을 즐기고 싶다 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채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게 안 된다. 난 저게 힘들다. 그러면 사실은 드로잉을 정서 안정, 정신 수양, 그리고 심리치료의 개념으로 스트레스 풀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상관없는 거죠. 복싱도 대회 나가고 스파링에서 이기고 프로 라이센스 따는 게 복싱이 아니잖아요. 친목도모나 건강을 위해 뮤직복싱을 하거나 아니면 샌드백 치고 미트 치고 유산소 운동하고 스트레스 푸는 게 좋은 분들 그런 것도 복싱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내가 실력이 늘고 싶다. 정석적인 과정 그리고 목표 설정 그런 것들을 수행하고 거기서 얻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의 수준에 맞춰서 차츰차츰 해보고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그냥 편하게 하고 싶다. 놀러고 왔다. 그 드로잉 하면 기분이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모, 세모든 가끔 제 영상 보시면서 요거만 난 따라하고 싶네. 그러면 그것만 하시면서 대신 이 과정에는 저런 다른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영역 너머에는 저런 수준의 개념들 그리고 드로잉이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더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몇 개를 제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약을 잘못해서 몇 개가 올라가 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일정상 몇 개 정도는 곁들여서 같이 한번 짧게 올려드리니까 한번 봐주시고 나중에 드로잉의 고수들 하이 레벨의 드로잉을 하는 사람들의 싸움은 바로 이 화요일, 수요일에 연습하는 그 단계에서의 싸움입니다.
특히나 실무를 준비하시거나 어느 정도 성장에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화요일, 수요일만 잡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더 보강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화요일, 수요일 멤버십 영상 시식 코너 한번 둘러보세요. 감사합니다.